오늘은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 과목에서 해야 되는 과제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번 학기 평가에서 이 과제 혹은 실습은 총 50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기말 시험 대신에 제출하는 보고서 20점을 포함하면 이 100점 만점에 70점이 이 과제를 활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강의 영상을 들으면서 또 이번 학기에 이제 하게 되는 이 6개 과제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강의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강의 영상을 듣고 또 과제를 직접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실무 지식, 실무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학기는 이제 6개의 과제를 직접 한번 해보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개 과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학생들도 여러 가지 과목들을 들으면서 많이 바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딱 6개로 과제를 한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에서 이제 내가 어떤 강의의 목적 아니면 강의 영상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에서 어떤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또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라는 거죠. 정말해서 기업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 간에 다양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광고 및 이 매출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포토샵 및 HTML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이트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해보는,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옥션을 활용해서 이 제품을 직접 한번 판매를 해보게 되는데, 이 옥션은 미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베이라는 사이트와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옥션에 직접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해보면 이베이의 상품 등록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옥션의 상품을 직접 한번 판매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기업의 홍보 및 상품 판매를 위해서 이 동영상을 활용을 하는 실습을 해보게 되는데, 이 동영상 하면 단순히 홍보 목적으로만 아니면 홍보 목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학기 실습에서는 이 동영상을 활용해서 상품 판매도 해보는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실습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수업의 진행 목적에 맞추어서 총 6가지 실습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의 활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도 좋고, 어떤 가상적인 기업 아니면 실제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거죠. 즉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동시에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매출 향상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과제로 하도록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한 가지 정도 아니면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등록을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강의 영상을 듣고 실습을 한 학생들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 과제는 조금 그래도 약간 보완할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과제로 했던 이유가 아직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즉 어떤 종류의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채택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이 5개 상품에 대한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옥션이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상품을 직접 등록하고 판매를 해 보기 때문에 상품 5개 그리고 상품별로 5장의 사진이니까 총 25장의 사진 촬영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꼭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상품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저작권에 대한 위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자 판매가 되든 판매가 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직접 상품을 등록해서 한번 판매를 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서 학생들마다 20개의 상품을 준비해서 옥션에 등록을 했고 판매를 했었는데, 한 25% 내지 30%의 학생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상품이 팔렸고, 어떤 학생들은 20개 상품이 다 판매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PC 실습실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한 5개 정도 상품을 옥션에 등록해서 판매를 해보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고 나서 3명인가 4명이 일종의 창업을 한 거죠. 창업을 해서 옥션 그리고 지마켓에 상품을 판매하는 창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한 달에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업을 한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옥션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품을 등록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실무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세 번째 과제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를 직접 개발을 하고 또 이 콘텐츠를 등록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강의 영상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래에 보면 첫 번째는 네이버 카페를 만드는 거, 두 번째 네이버 카페 개발 및 성공적인 운영 전략, 또 세 번째는 카페를 만들 때 고려사항 10가지. 이 3개의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네이버 카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즉 이 강의 영상을 들으면서 중요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었다가 강의 영상을 들으면서 내가 네이버 카페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기능을 활용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강의 영상을 잘 따라가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라고 하면 네이버를 들 수가 있고, 또 네이버가 제공하는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죠, 그죠? 그 카페를 직접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한 15년 전의 일인데,
내가 그냥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뭐 가끔 이렇게 컨텐츠를 등록하고 했는데 홍보나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회원이 한 17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그 회원들이 가끔 내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이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콘텐츠만 꾸준히 등록을 하면 의외로 회원들이 가입이 일어나고 또 회원들이 카페에서 활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이제 네이버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네이버 카페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업의 어떤 사장이라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면 이 네이버 카페를 기업의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면서 만들면 좋거든요. 내 같은 경우는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커뮤니티, 창업자를 위한 커뮤니티로서 다음 카페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 나면 다음 카페 수업 게시판에 등록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 카페 주소.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 2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든 네이버 카페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만든 네이버 카페의 주요 모습, 네이버 카페의 주요 어떤 모습을 포토샵 이미지로 몇 장을 캡처해 갖고 사진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만들 때 사용했던 주요 기능이나 메뉴는 앞서 이제 내가 설명을 했던 이 세 개 영상에 보면 네이버 카페를 만들 때 어떤 기능들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메뉴들을 사용한다든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던 그 기능, 그 메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를 만들면 된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던 포토샵 이미지, 내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 때 어떤 종류의 포토샵 이미지를 만들었다든지 또 어떤 HTML 명령어를 사용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이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5개에서 10개 정도의 콘텐츠. 근데 콘텐츠는 텍스트 콘텐츠도 있고 이미지 콘텐츠도 있고 또 동영상 콘텐츠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5개에서 10개 정도의 콘텐츠를 등록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고 요런 이제 5가지 내용을 수업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4는 블로그 2개를 만드는데 블로그 중에도 이 네이버 및 구글 블로그 요 2가지 이제 블로그를 만드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이고 6주차 강의 영상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이버 및 구글 블로그. 여기서 다음 블로그를 제외했던 이유는 다음 블로그보다는 구글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가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포털 사이트라고 하면 구글 아닙니까?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블로거 그리고 국내 최고의 포털 사이트 하면 네이버잖아, 그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블로거를 한번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는 네이버 및 구글 블로거를 직접 한번 만들고 또 이렇게 과제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제 앞서서 세 번째 과제인 네이버 카페를 직접 만들고 나면 이 구글 블로그든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이제 이 네이버 블로그에도 일종의 게시판에 해당되는 메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 블로그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야 되는 이미지도 몇 개 없거든요. 하지만은 그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구글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성과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역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한 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 블로그에 접속자가 많다라는 거죠. 방문자가 굉장히. 그래서 이 블로그 2개도 직접 한번 만들고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대표라면, 최고 경영자라면 이 블로그를 기업 경영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과제 5번째는 옥션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한번 해보는 건데, 이 옥션 상품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품 그 사진, 여러분들이 촬영한 5가지의 상품에 대한 사진 25장을 포토샵 이미지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2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강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옥션에 상품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데 상품 5개 중에 한 개라도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옥션 5개 상품을 등록해서 한 개라도 판매를 해 보려고 하면, 첫 번째는 상품 선정부터 이제 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번째 과제에서 그 상품 사진들을 등록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옥션 상품 등록 실습을 하다가 뭐 판매 2번째 과제에서 등록했던 그 상품 사진들을 변경해도 됩니다. 단지 한 가지 생각은 5개 중에 내가 한 가지 정도는 판매를 해봐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실습을 해보면 옥션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 학기의 마지막 과제인데, 이 상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등록하는 일인데,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 6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상품 홍보 동영상만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등록할 것이지만은 유튜브에 등록한 동영상을 활용해서 직접 상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실습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5개를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상품 홍보 동영상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5개 상품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전부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은, 상품별로 우리가 5장의 사진을 촬영했고, 그것 말고 판매하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 장의 포토샵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총 6장을 활용해서 이제 그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한 장의 포토샵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어쨌든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고, 2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2번째 해야 되는 것은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을 등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입을 해야 된다. 유튜브에 가입은 뭐 굉장히 쉽죠, 그죠? 예. 유튜브에 직접 가입을 해서 5개의 상품 홍보 동영상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동영상을 등록하면 이제 코멘트, 일종의 이제 댓글 쓰기 기능인데, 이 코멘트에 옥션에 등록한 해당 상품의 주문 페이지 주소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튜브에서 상품 홍보 동영상을 본 어떤 네티즌들이 코멘트에 있는 이 주문 페이지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옥션의 주문 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을 한번 직접 사용을 해 보라는 겁니다. 나도 이제 이걸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등록하고 코멘트, 이게 댓글을 등록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다가 그 옥션의 이 상품 주문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 주문 페이지 주소를 클릭했을 때는 옥션으로 바로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옥션의 상품 주문 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카페의 수업 게시판에 댓글로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5개의 동영상 주소를 전부 입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대문에서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5개의 상품 홍보 동영상으로 각각 링크가 되도록 HTML 명령어를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상품명으로 링크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상품 이미지를 클릭해서 링크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상품 이미지를 클릭해서 링크를 시키는 경우는 그 상품 이미지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강의 영상을 보면 그 앞선 강의 영상 중에 그 상품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실습도 그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컴퓨터와 그 인터넷 입문에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강의의 목표, 수업의 목표를 그 4가지로 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기업에서 어떤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왜 그런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또 포토샵이나 HTML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이트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기업에서 홍보 및 상품 판매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활용을 하는 이 4가지 이제 어떤 강의 목표를 가지고 6가지 이제 실습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실습들을 진행하다가 보면 잘 안 된다든지 잘 모른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그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보면 질문을 등록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목에 질문을 등록하는 곳에 질문을 등록하면 내가 그 자주 확인해서 답변을 올려줄 것이고, 또 단카페 수업 게시판에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번째 과제 중에 요거 좀 구체적으로 그 알려주면 됩니다. 요게 잘 안 된다든지 뭐 요거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단카페 수업 게시판에 등록을 해도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이나 단카페 수업 게시판에 좀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그 전화 상담을 요청할 때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원합니다 라고 글을 등록해 놓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로 상담을 해줄 것인데, 한 가지 이제 양해를 구할 것은 이 발신자 표시를 하지 않고 내가 전화를 거는데 미리 이제 문자도 보내주겠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뭐 전화를 할 테니까 전화를 받아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의 게시판이나 단카페의 수업 게시판이나 아니면 또 전화 상담을 활용해서 이번 학기 내가 제작한 모든 강의 영상에 대한 그 질문과 답변도 해줄 것이고, 또 이 6가지 과제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뭐 잘 안 된다든지 할 때도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해서 이제 강의 영상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또 과제 6개도 열심히 하면서 그 부디 좀 많은 것들을 배워 가기를 원합니다. 작년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그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 취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점에서는 왜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고 또 토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취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 아마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이 취업에 좀 상당히 애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좀 그렇게 하고 나도 최대한 많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이나 또 다음 카페의 수업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